윤 대통령이 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뭐 기자회견을 하든 말든 모르겠지만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많이 화가 나는 일인데 어제 이 시정연설 현장에 있었던 분을 모셔서 말씀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평택시병의 김현정 의원 오셨는데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 들으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뭐 예상은 좀 했었는데 네. 실제로 또 이제 진짜 안 왔구나 이런 진짜 생각을 예, 그래서 저희가 한덕수 예. 총리가 대독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했어요. 최고위에서 비상국회 최고위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 들어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네. 국민들을 그 이해하는 정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가되 들어가기 전과 끝에 항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피켓팅하고 들어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의총 하기 전에 피켓팅을 하면서 이제 항의 표시를 했었는데 이게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고 역대 최대의 거부권을 계속 좀 갱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거에 더불어서 뭐 국무위원들하고 야당과 싸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 이어서 지난번에 또 개원식도 안 왔어요. 맞아요. 그때 뭐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네. 대통령이 안 온 그런 모습. 개원식도 안 왔는데 이번에 이제 11년 만에 이제 이것도 불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뭐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국회라는 것이 본인이 아무리 그 국회 야당이 본인이 봤을 때 꼴끄럽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그 표면적인 이유가 거기 나와서 시정연설하면 뭐 정쟁으로 뭐 삼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김건희 국정농단하고 뭐 여론조작, 공천 개입 이게 정쟁입니까? 정쟁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뭐 66%가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직도 엄중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할 때 저기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이 한마디 했죠. 예,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그랬더니 여당에서 막 야유하더라고요. 왜 야유하는 겁니까, 대체? 국회의장이 국회를 좀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해야 되는 얘기인데 여당에서는 야유를 보냈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4일이었잖아요. 하루 전날 그 나가서 해야 된다 뭐 이랬다며요. 그 부분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만 안 듣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때 하루 전날 더 안 듣죠. 미리 진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기 정치하냐 또 이러면서 또 어깃장 놓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국민들에 대한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부 여당인데 이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야당과 협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일을 하려면은 지금 법안 통과시키고 그러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정말 중요하고 이거 지금 예산 국회잖아요. 지금 한 670조 규모의 내년도 그 예산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번 시정연설이. 그렇죠. 근데 거기를 보이콧 해보고 대독을 시켜버리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예산이 뭐 지금 더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지죠. 예산도 뭐 지금 다들 뭐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건전재정 계속 얘기하면서 세수는 계속 펑크나고 있고 올해도 30조 가량이 지금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 부담을 30조를 어딘가를 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방 교부금 뭐 삭감하고 그 고급 무상교육 예산 책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미래와 관련된 R&D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 자꾸 줄이면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서민들 관련된 예산들은 깎고 그러면서 또 본인들의 그 국가 사정기관의 그 예산들은 올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짜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전 초선이라서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이제 지역 예산들이 많아요. 그 지역 예산들 관련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예산들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타협이 많이 됐나 봐요. 정부가 필요한 예산들을 동의해주면서 이렇게 적당히 야당과 나누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절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의총에서도 결의도 해서 정말 불어불급한 예산들이 아닌 이상에
그 정부의 무슨 그 불필요한 예산들은 네. 특히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 검찰에서 이런 것들은 다 삭감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예. 확실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명 안 된 거는 다 깎아버리겠다. 법무부 장관 막 울먹이시는 거 같은데 잘하겠다고. 뭘 잘해 내면 되지 지금이라도. 아, 이게 중요한가 봐요. 아니 특활비가. 그 정청래 의원님 예.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정보위원 할 때도 국정원의 저 특활비 내용도 다 봤다 비공개로. 근데 그거 한 번도 공개 안 했다. 근데 왜 너네는 안 내냐. 예, 이런 거죠. 그래요.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정말 국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네. 이렇게 둘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근데 어제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건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여론조사에 민심이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 뭐 갤럽에서도 벌써 19%로 떨어졌고 갤럽이 엠브레인은 17%예요. 17%. 예. 그리고 여론조사 꽃도 18.2%. 예. 근데 이제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 이제 육성 녹취록이 이제 10월 31일 날 그 오픈됐잖아요. 그날까지 한 거를 그날 발표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반영됐다고. 음. 그게 갤럽 조사는.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갤럽은 그 그쵸. 목소리가 예. 네, 육성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꽃은 이제 반영된 거죠. 11월 1일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꽤 있잖아요. 근데 더 나오면 이제 더 막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보니까 2016년 10월 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달 탄핵됐잖아요. 네. 그 탄핵되기 2달 전에 여론조사가 16%였답니다. 거의 근접치에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분위기는 거의 뭐 탄핵 전야 이런 분위기인데 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최고위의 딱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 사과, 참모진 전면 개편, 내각 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하지 마라. 뭐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요구를 하던데 이거 안 받아들이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뭐 그동안 자명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던데 고민한 게 고작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재탕이잖아요. 지난번 대통령 만나서 뭐 했던 얘기 제로 콜라 마실 때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게 어설픈 선긋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선긋기를 하려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아주 그냥 단절을 하고 자기계로 가려니 겁은 나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이거 뭐 그게 지금 특감 이제 특별 감찰관하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특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리고 뭐 그 대통령의 사과하고 인적 쇄신하고 뭐 김건희 활동 중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정도 갖고 지금 될 국면입니까? 지금의 본질은 특검법이잖아요. 본질은 특검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가 지금 국민의 대의입니다. 특검하라가 거의 70% 육박하잖아요. 지금 국면은 김건희 대통령이 그동안 나왔던 전반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하고 김건희에 네. 특검하고 정말 진상조사를 해서 협조하겠다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네. 이 국면을 수습하기 힘듭니다. 저희 시청자 신써니님께서도 사과라니 하야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고 계신데 네. 댓글을 주고 계신데 이 특감이 계속 언급되는 한 이거는 국민들의 진정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을 기망한다고 보는 게 맞죠. 음. 지금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그 앞으로의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뭐 강제 수사권도 없고 네. 무력화시키려면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거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관련된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나온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그 이미 벌어진 그 불법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은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 특별감찰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특검을 해야죠. 특감은 아니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감. 이제 얘기 좀 그만해라. 예, 이런 건데 이런 한 대표 요구의 용사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면담할 때 윤 대통령이 보였던 그 자세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차라리 분당하더라도 너랑은 못 간다. 뭐 이런 메시지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윤한 관련 그 관계는 네. 정말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 대련인가, 뭐 긴가민가 이런 국면도 쭉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갈라섰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만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 윤석열의 하수인이다, 윤석열 아바타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설픈 선긋기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좀 다시 잡아주세요. 같이 가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뭔가 국면 전환도 자기 정치도 하려고 하니까 한계 계속 다다른 한계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치가 네. 뭐 정말 이른바 이제 간보기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 민심을 반영하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게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 때문에 본인이 지금 다 거짓말쟁이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회담 한다는데 왜 답을 안 합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를 안 잡잖아요. 나를 안 잡고 있다. 예, 우리 어제도 우리가 뭐 비공개 최고에서도 빨리 다시 또 제안하라고 뭐 그렇게 했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좀 수동적이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전에 10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 그 저기 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담할 때 그 지렛대로 써먹었잖아요. 그 여야 대표 회담한다라는 걸 은근히 흘려가지고. 네. 흘려가지고 그걸 써먹었는데 그거 오히려 역효과 났죠. 그것도. 예. 음. 근데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아세요.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아세요. 그렇죠. 그냥 눈속임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고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10월 14일 날 이제 우리 특검법 11월 11월 14일 날 특검법 다시 통과시킬 건데 네. 그러면 이제 11월 28일 날 제2요구권 이제 넘어올 그 기간이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까지 그 한동훈 대표가 네. 결단한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도 그 저기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그 고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동 자제하고 그 저 제대로 된 그 진실 규명을 해서 협조해라. 이렇게 네. 해서 그게 특검 아니고 뭡니까? 아하. 그럼 뭐지 황제 조사 또 받습니까? 다 무혐의 처리한 그 검찰들한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민심인데 한동훈 대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 한다 그래요? 생각보다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어제 이제 뭐 그 제안을 했다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 엄중함, 이 시국의 엄중함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로 나오니까. 그리고 뭐 그 국회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뭐 그동안 나왔던 것들에서 질타도 계속 있었고 네. 또 뭐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17일 날 정말 국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에요. 만약 거기서도 지난번 그 저 기자 간담회처럼 네네 기자회견에서 뭐 박절하지 못해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거기서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네. 그 국민들의 이 국민 저항의 물결이 정말 파도처럼 막 분출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악수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 KBS 앵커 말로는 당시 박장범 앵커 말로는 사장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파우치 조그만 백을 받았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명태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김영선 얘기를 했다. 우리 부부가 박절하지 못합니다. 끝. 아니 그 저기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와서 그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는 본인 심정이 오죽하겠나 싶더라고요. 저번에 윤석열, 김건희 당사자한테 사실 확인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애드립만 변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명이 얼마나 궁색합니까? 본인의 육성까지 나왔는데 원래 다 그렇대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실드 치는데 와 원래 정치인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실에서 해명 나온 게 그 뭐 좋게 해준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 당선이 다음 날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 당선인이 거짓말했다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은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죠. 계속 거짓말 나오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이후에는 다 뭐 완전히 단절시켰다라고 했는데 그 뭡니까 그 취임식 하루 전날 통화한 것도 지금 확인된 거고 그 이후에 뭐 김영선한테 축하한다고 한 얘기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어제 또 네.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이후에 예, 그러니까 공천 개입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음. 오히려 공천 개입을 대통령실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내용이 조작이 됐다, 뭐 어딜 잘라서 붙인 것 같다, 뭐 이런 연구소의 한 연구소의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뭐 그거 막 강승규 의원이 막 읽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가짜 뉴스 막 하면서 조작 막 이런 얘기 막 그 여당 의원들 몇 분이서 하시던데 정말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작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인정한 건 뭐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이라고 이름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조작이니까 뭐 거짓말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해명도 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우리 민주당이 이제 한개 공개했잖아요. 네. 있는 거 다 까라고. 아 40부작으로 말 거냐 하면서 다 깔아. 아니 그게 할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까라는 거는 뭔가 예.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아니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입장 발표해야죠. 본인과 연계된 게 음성 녹취가 나왔으니까 자꾸 딴 사람 시켜서 참모대에 숨어서 할 게 아니라 네. 이제 본인이 7일날 나와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기대 난망입니다. 7일 나와서 뭐 어떤 얘기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이미 참모들을 통해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을 좀 더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김건희에 대한 특검 그리고 그 지금 의혹으로 나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받겠다는 얘기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네. 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소용없다. 7일 기자회견도 이 지지율 추락을 막지 못한다. 왜냐 그동안 하도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지금 상실된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정말 뭐 모든 거를 다 그냥 특검에 맡기고 다 하겠다라는 정도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뭐 시국 선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들하고 뭐 저 광장에서의 그런 그 집회뿐만 아니라 네. 시국 선언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대안들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네. 뭐 개헌해서 뭐 임기 단축을 해라. 그러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하야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전부 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탄핵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그 대안들을 지금 막 여기저기서 국민들조차도 막 그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 네. 아니 또 내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이런 성과를 내왔다. 자화자찬식으로 끝날까봐 국민들이 지금 7일 기자회견 그렇게 뭐 기대감은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고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장외 집회에 나가셔가지고 네. 민심을 좀 보고 듣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아니 그때 오마이TV도 현장에 와서 취재해서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말 많은 인파들이 오셨어요.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예, 그 뭐 숭례문 서울역 4번 출구부터 숭례문 뒤쪽까지 강화문까지 쫙 그 반대편에 있는 저 인도까지 다 꽉 차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뭐 그 또 무슨 여당 어디서 뭐 분석을 했는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던가 어제 모 의원이 저한테 네. 전달해 주던데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00만이 넘는데 온 사람들을 보면 그만큼 안 왔다. 그래서 아직 당원들도 다 결집하지 못한 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안이하게 그걸 또 해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님무사입니다. 장님무사. 정말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장님무사 같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민심을 제대로 이제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의원들 다 거의 다 오셨고 네. 이렇게 시민들 뭐 당원들도 있지만 지지자들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럼요 함께 오셔가지고 이게 나라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너무나 걱정하시고 이제 그러면 내려와라 이런 얘기는 뭐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한 30만 정도 왔다고 이제 추산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왔어도 우리 이제 당직자분들하고 당원분들하고 그 이렇게 질서 유지 같은 것도 스스로 하면서 사고 하나 안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강화문으로 저희가 나갑니다. 강원도 나가세요. 예, 예. 네. 원래는 대전에서 하기로 예. 했었는데 어제 이제 강화문으로 바꿨습니다. 강화문은 다시 바꿨어요. 대전에서. 예, 일단은 어. 그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하고 예. 강화문 강화문도? 여기가 이제 상징성 있는 장소 아닙니까? 촛불 거기서 광장. 계속 매주 이렇게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그 이번 주에는 강화문에서 네. 그 포시즌 호텔 앞인데요. 5시 30분에 하고 저 행진도 하고 그럽니다. 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예. 특히 또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촛불을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한국갤럽 조사 지난주 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윤 대통령 뭐 19% 지지율이었지만은 대구 경북에서 18%에 또 그쳤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후의 네. 보루라고 하는데 거기서조차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간다면 더 이상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 동력이 전 상실됐다고 보거든요, 이미.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 예, 이 정도면 뭐 심리적 탄핵 상태는 이제 넘어가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개헌이라든지 하야라든지 뭐 탄핵이란 말들이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중동 보도를 한번 보세요. 앵커들 그 저기 오프닝 멘트 할 때 네. 보세요. 이제 그만두란 얘기를 막 대놓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정말 이제 그 경고를 하는 거고 이게 네. 아마 이게 회복될 건가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뭐 추경호 원대도 급해서 그쪽으로 지금 뭐 세 군데 당협에 네. 간담회 한다고 잡아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 발로 때문에 7일날 기자 간담회를 이제 잡은 것 같은데 예. 그 내용이 이제 뭐 아예 그냥 그 국민들의 그 분노한 그 저기에 불을 지를 것인지 그나마 좀 불을 지를 잠재울 것인지. 것인지를 한번 7일날에 아.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사과 요구가 나오는 분출하는 상황에서 또 해명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녹취에 대해서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 마음에 불을 더 질러가지고 그러면 지지율이 몇 %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달 전이 16%였거든요. 네. 지금 19%잖아요. 음. 그리고 대구 경북 TK가 지금 18%니까 18%. 그 밑으로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 번 그 무너지면요. 예. 정말 그냥 푹 떨어집니다. 어. 우리 저 40대는 지금 6% 나왔잖아요. 네, 40대는 정말 지지율 너무 낮게 예,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탄핵 때가 5%였거든요. 아. 그 40대가 사실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40대, 50대, 30대 여기서는 거의 10%대 이미 다 떨어져 있잖아요. 13%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이 국면을 정말 위기 상황으로 여기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뭔가의 그 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 물결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 아하, 그 정도까지 물결은 왔다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자릿수까지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은? 한 자릿수를 갈 수 있다고 보죠. 한 한 자릿수, 예, 한 자릿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거에 봐서.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건희를 특검하라라는 그 달로 지금 잡아가지고 네. 그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 오늘부터 밤부터. 예, 1,000만 서명인 운동도 들어가고 예. 전국적으로 이제 그 천막도 치고 서명 운동도 들어가고 또 우리 국회에서는 그 저녁에 네. 그 14일 날 우리가 이제 법 통과시키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비상행동 해가지고 의원들이 네. 돌아가면서 저 밤에 그 이제 국회 앞에서 그 유튜브로 국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농성을 지금 들어가기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일 날 결과를 보고 15일부터 28일까지 그 기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제2호권 그때까지도 더 저 수위를 높여서 농성을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이네요. 김건희 특검 당 입장에서 여기에 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죠. 여당의 뭐 움직임이 중요한데 어쨌든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의원님은 보시는 거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더 높아지면은 특검이 뭐 11월 말까지 이제 11월 28일 재의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가면 여론이 정말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다른 도리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희가 지금 예. 그 이제 우리 당에서 그리는 그 이제 그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투쟁들 같은 거를 하고 원내외 투쟁을 원내 함께해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28일 날은 국민의힘도 그 여론 때문에 민심 때문에 등 떠밀려서라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 이게 지금 우리 전략이죠.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난주에 그 수원에서 네. 저기 촛불 집회를 그 매주마다 했었는데 보통 한 50명도 모였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500명이 모였다. 10배가 됐네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이번 주 집회도 광화문으로 바꾼 게 우리가 그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강화문에서 거기 강화문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킨 그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촛불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회도 하고 또 네. 아무래도 5시 반이면 어둑어둑하면 촛불도 켜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그 광경도 좀 괜찮고 네.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해가지고 또 저 행진 같은 거 할 때도 더 합류가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그 민심의 파도로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 그래요. 민심의 바다에 민주당이 또 풍덩 빠져서 함께 촛불을 든다라는 거고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관심을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도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 부부가 다 이제 연관돼 있는 그런 사안인데 네. 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탄핵 사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당연히 탄핵 사유죠.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거는 이미 뭐 그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헌재에서 낸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그 가장 저 탄핵 사유 중에 큰 게 최순실 등 사인의 국정농단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국정농단 사유가 명백한 탄핵 사유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남용 이게 탄핵 네. 사유였는데 이번에도 뭐 김건희, 명태균 전부 사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십상시들 많잖아요. 네. 거기도 있고 한남동 라인이라고 네. 불리는. 그리고 각종 뭐 지금 그 뭡니까 그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고 그 저기 저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무 개입으로 해가지고 2년 맞아요. 그 실형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 포함된 거 아니면 그때 네. 수사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탄핵 사유다 된다 안 된다는 이제는 뭐 사실 논란의 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제 65조 1항에 딱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을 때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 탄핵 심판의 탄핵 가용 사유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부정부패 뭐 뇌물수수라든지 횡령 등 부정부패 이것도 네. 관련된 거 많잖아요. 저기 그 김건희 여사 뭐 간저 이전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양평고속도로 있고 21g 많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예. 예. 그리고 국익을 명백하게 해야 하는 행동 이런 게 다 사익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상권분립 침해, 네. 직권남용에 의한 상권분립 침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법권도 무시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 저기 시행령을 통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시행령 통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국가 조직을 악용한 국민 탄압 이것도 보면 뭐 감사원, 뭐 권익위, 뭐 검찰, 뭐 국정원 등등 지금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거기다 부정선거, 뭐 선거 조작 이런 것들인데 여론 조작 다 의혹도 들어요. 있고. 예. 야. 모든 게 다 해당돼요 지금. 탄핵 사유 하나하나 읊어 주셨는데 네. 의혹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러더라고요.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국회에 와서 하는 게 그러니까 맞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심정이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네.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한테 정확히 확인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법적인 그 상식, 법적, 상식적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물타기가 될 국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법적인 거는 당연히 수사해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그 과정을 꼭 밟으면 되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도 본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지 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다 해봐. 뭐 압수수색도 다 늑장 수사해가지고 다 봐주기 수사 의혹 지금 잔뜩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그 발언이나 표현도 정말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 그런 법적인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여론조사 꽃에서 11월 1일, 2일 양일간의 조사한 그 보니까 탄핵이 필요하다는 그 여론이 65.6%예요. 65.6%.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가 아닙니다 지금. 네.
탄핵이에요, 탄핵. 탄핵이 필요하다는 게 음. 65.6%입니다. 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게 국민들이 이런 해명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음성이 나온 다음에 육성이 공개가 된 다음에 이제 파장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 이제 녹취가 있고 제보가 있고 여러 명의 제보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좀 파악하고 계신 상황 어떤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당 안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그걸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뭐 저도 확답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 아니 없는데 예. 뭐 뻥까 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자꾸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추경호 원대가 예. 있는 거 다 한꺼번에 깔아 하나하나 까지 말고 뭐 이런 얘기하던데 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까겠습니까 그걸? 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면 다 까면 그거 맞춰 또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 저기 물론 7일 날 제대로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거짓말하면 그때 또 깔 수도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 진실 저 진실 토로와 네. 사과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저 입장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왜 그걸 다 까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아니 그리고 할 희망사. 얘기가 그렇게 궁색합니까? 음. 아무 저 문제 없고 떳떳하면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용산에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권 내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 부부는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대통령실 해명이 아유 이 경선 끝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축하 전화 몇백 통 오지 않느냐. 네. 덕담식으로 뭐 좋게 좋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반박하는 녹취도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봐라 한 달 뒤에 취임 한 달 뒤에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통화하고 있다. 뭐 김 여사 휴대폰이 석 대가 있고 뭐 비밀 통화하는 전화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갤럽이랑 뭐 엠브레인 등 여론조사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기 갤럽에서 TK가 18%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국정 지지도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탄핵과 관련된 거는 TK랑 60대 이상은 아직 그 저기 탄핵 필요성이 그 절반이 넘진 않아 50%가. 근데 국정 지지도는 지금 완전히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0%.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또 거짓말로 물타기 하다가는 거기 네. 무너집니다. 거기도 탄핵이 해야 된다고 50% 넘어가면 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하, 지금 그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TK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TK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수 언론도 그렇고 TK도 그렇고 향후 권력을 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 또 권력을 이른바 이제 비선한테 또 나눠주는, 아니면 같이 또 논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온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나올 녹취가 뭐가 있을지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뭐 수십 개가 있다, 몇백 개가 있다, 다 지금 듣고 있다, 녹취 풀고 있다 이런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한두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녹취가 돼 있어서 명태균 씨도 그 수많은 녹취 자기 무슨 말인지도 막 기억 못하는 것들도 막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본인은 말로는 그 아버님 그 묘소에다 다 묻었다, 불태워버렸다, 뭐 네. 화장할 때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제는 자기 구속만 시키면은 그러니까요. 다 까겠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따로 또 빼고 네. 받아놨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시키면 추가 공개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것과 발언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 이제 검사 불러가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탄핵 하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제 그렇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호 원대하고 정부 여당은 예. 민주당한테 녹취 까라고 할 게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까라래야죠. 왜 자꾸 우리한테 까라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걸 까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얘기해라. 그때 뭐 지난 방송 때 우리가 한번 그 지난 23년 12월 달에 네. 그 정혜경 씨, 아니 강혜정 강혜경 씨 씨. 선관위에서 고발하면서 수사 시작되면서
수사를 그때 뭐 검사도 없는 그 수사과에 수사과에. 배당해 갖고 그냥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막 여론 안 좋아지니까 9월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네. 뭐 그 미래 항공연구소는 폐업하고 다 이사가고 뭐 저 명태균 폰드 깡통 폰드 다 바뀌고 막 이렇게 증거인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늑장 수사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저 검찰에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강혜경 씨가 검찰에다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제대로 분석해갖고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음. 또 치사 선택해가지고 적당하게 그 윤석열, 김건희 이해한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네. 정말 지난번에 그 김건희 그 무혐의 처분한 것 그 이후부터 그렇게 민심이 아주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완전 불을 지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필 거다. 자, 어떤 녹취가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은 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뻥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7일 기자회견 앞두고도 뭐 좀 더 중요한 녹취가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기자회견 이후에 거기에 반박하는 또 녹취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정말 전략적으로 녹취를 공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뭐 또 공개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또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음. 아니 안 그러면 뭐 정부 여당의 수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런 거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11월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11월 민주당의 위기다. 이재명 대표 선거 공판이 두 차례 있습니다. 예. 15일, 25일 있기 예.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보다는 민주당이 많이 또 흔들릴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바라는 그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무죄 이 탄원 서명 예. 예.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40만 정도 지금 그 네. 됐고요. 저 한번 링크도 예.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11일까지예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40만 가까이 됐군요. 39만 8천 1명 지금 시각으로 11월 5일 오전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는 그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음. 야 정치 검찰이 뭐 사건까지 조작하나, 뭐 진술 조작하나 네. 이렇게 지금 반신반의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뭐 저기 그 윤석열과 김건희 쪽이라든지 네. 그 측근들에 대한 그 명태균이나 뭐 이런 거에 수사하는 거를 보면은 이 느낌으로 오잖아요. 벌써 이게 정치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11월 달에 있는 그 저 선고 결과 두 가지도 네.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타겟팅해서 이재명 대표만 잡으면은 자기네들이 모든 다음 정권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그게 유일한 국정 기조인 것처럼 모든 국가 권력 기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탈탈 털었잖아요. 네. 수백 번의 압수수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동안에 뭐 수많은 그 자료들을 보고 방송에 나가서 저 여당 패널들과 토론을 해봐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유죄 나오면 그건 정말 이상한 판결이라고 저는 이상한 판결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한 거잖아요. 저도 지금 정치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그 순식간에 많이 만나고 그러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못 하잖아요. 저도 기자분들도 하다못해 저기 우리 국회 출입 기자분들만 해도 저희 정치인들은 기자분들하고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얼굴이랑 매칭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봐도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그런 거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한 게 그게 어떻게 저겁니까? 그게 어떻게 저거 허위사실 공표인가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그거를 걸어서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기억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무혐의 처리했어요? 뭐 김남 저기 누굽니까 네. 그 대장동 그 기자 있잖아요. 김만배 김만배 네. 몰랐다. 괜히 그분도 뭐 그 저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뭐 주가 조작 그 뭐 손해 보고 단절했다. 뭐 이번에 뭐 전부 거짓말 투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저 대통령이 했던 거짓말도 그거 비교해도 정말 이거는 너무 다 그 편파적인 조작 수사이고 깨맞추기 수사고 뭐 네. 그 안에서 사진들도 뭐 조작한 것도 막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죠. 드러나면은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질 않나. 그리고 그 위중교사 류준교사 관련해서도 25일 선고 있는. 그게 사실 2002년도 얘기잖아요. 네. 2002년도에 그 성남시장 당시에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성남시장의 비리를 그 분당에 있는 파큐브의 분양 특혜 비리를 그 KBS PD가 파헤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변호사 시절에 그 협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전화를 한 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 PD가 한 것이었고 네. 그것이 2018년도 16년이 지난 뒤에서 경기 도지사 선거 저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 얘기.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얘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또 그 상대 후보가 그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재판받아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난 2024년도에 돼갖고 이중교사라고. 녹음 파일을 뭐 이제 확보해가지고 그걸 검찰이 예. 그걸 또 파고들어서. 근데 과정만 봐도 22년 전 얘기잖아요. 22년 전에 했던 얘기를 22년 전에 그 비서했다는 친구가 네. 비서했던 사람이 그거를 한 게 위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녹취한 내용을 30분 분량을 다 까보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게 위중 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뜯어 보면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좀 밝히고 보여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무죄 탄원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40만 생각보다 숫자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서 네. 이런 서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 그렇겠- 중에도 예, 많이 다시 좀- 한번 링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바코드도 있으니까. 네, 바코드 있어요. 바로 이거 예. 찍으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이재명 무죄 탄원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네. 이제 질문이 예. 이거 가지고 국면 전환 될 거냐 아, 저걸 했었는데 맞아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이잖아요. 저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네. 아니 그 가사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국정농단하고 공천 개입하고 그렇죠. 여론 조작한 거랑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네요. 이거 뭐 기승전 다 이재명 대표를 그냥 걸고 넘어지는 예. 말도 안 되는 논리. 뭐 장애 투쟁에 나가는 이 시민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게 이재명 방탄이라고 그러는데 네. 방탄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더 큰 것 같아요.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하는 거 아니냐. 여론에서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방탄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숭숭 뚫리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수백 차례 압수수색 당하고 그렇죠. 우리 국회 본청 털리고 당사 압수수색 네. 당하고 헌정사상 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국회 결국은 그 체포동의안까지 제출해가지고 네. 통과까지 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법원에서 기각시킨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수사에 있어서 김건희는 출장 조사, 뭐 출자 항제 조사에 검찰에서 다 방탄해 줬잖아요. 휴대폰도 네. 제출해서 수사하고 그걸 가지고 무혐의 처분 내리고 네. 이것만 비교해봐도 과연 11월 이게 누구의 위기인지 이거는 뭐 드러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금투세 관련된 맞아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뭐 따로 다른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고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저도 금투세 최고위에 이제 그 배석하고 비공개 네. 최고위도 있었는데 그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아예 사전에 모르셨어요? 예. 음.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랐더라고요. 네. 그동안 고민했던 거를 그 공개 최고위에서 이게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투세 이제 폐지. 예. 이제 끝나고 이제 그 고위전략 회의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책임감 때문에 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뭐 이렇게 금투세 폐지로 간다. 야당 대표로서 책임감 때문에 음. 이렇게 했다. 너무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네. 증시 부양도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증시 활용, 그러니까 자본시장 선진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 뭐 저는 그에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금투세 폐지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네. 상법 개정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걸 선진화 시켜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네. 지금 현재 금투세에 대한 폐지는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부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투세 폐지.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결단을 내렸다면 다른 입장을 내놨다면 그게 또 한동훈 대표가 왜 폐지 안 하냐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그렇죠.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유예를 한다 그러면 또는 보완 후 시행하겠다라고 네. 하면 또 그거 갖고 정쟁 요소로 삼아서 계속 꼬투리 잡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 폐지하고 그 선조치 같은 거 증시 부양하고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다 핀 다음에 그때 네. 하자 이렇게 해서 싹 잠재워 버렸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할 말이 없잖아요. 환영한다 한마디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그 보수 커뮤니티에서 어제 보니까 네. 우리 디지털 쪽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이제 뭐 시비 걸 것도 없어졌네. 뭐 이렇게 뭐 반응한다 그러더라고 보수 쪽에서. 걸 것도 없어졌네. 이제 없잖아요. 이제 이거 그나마 그거 하나 계속 긁어 먹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그거 그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발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어제 이제 명확하게 대표께서 우리 이제 TF 우리가 사실 당내에 그 TF가 있었는데 준비를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저도 거기 TF 일원인데 어떤 게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그 저기 뭐죠 지배구조 올바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그 TF.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의원 한 일곱 명의 의원들이 그동안 그래서 상법 개정안 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뭐 그 저기 독립 이사제 도입이라든지 전자 그 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TF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공식화시키고 하고 이제 출범식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저 적극적으로 당 총력을 모아가지고 그 상법 개정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그럼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네. 그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아, 거부권이 있죠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네.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재벌들은 다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이복경 금감원장 등도 다 찬성했던 상법 개정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심한 반대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한 발 뺀 상태잖아요. 그걸 우리가 민주당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밀어붙였을 때 네. 과연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그때 거부권 행사하면 뭐 그때는 정말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또. 네. 그렇네요. 자, 이제 국정 상황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지금 찍혀 있는 윤석열 정권인데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민심을 막고 있는 이걸 그만두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외교 안보를 포함해 가지고 좀 내치 뭐 경제도 그렇고 네. 지금 정치 상황도 그렇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거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잘한 게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 왜 하야며 인계 단축하라고 그런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탄핵해야 된다가 66% 나오고 이렇습니까? 네. 열심히 달렸는데 누굴 위해 달렸는지를 되짚어 봐야죠. 네. 김건희 여사만을 위해서 달린 건 아닌지 한 사람을 위한 질주가 아닌지 아니면 되짚어 봐야 된다. 장님 무사처럼 다 속고 살았던 건지 되돌아봐야죠. 네, 되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재명 대표 지금 저희가 링크도 아까 서명 링크도 올려드렸지만 11월 여당에서는 마치 판이 바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게 11월은 위기다 민주당 겨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위기고 국민들이 이제 인내심은 거의 더 바닥에 지금 다 내려와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 자꾸 이렇게 그 물타기성 그렇게 그 거짓말 하고 이런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고 의혹에 대해서 그 저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그런 그 거짓말로 쌓은 모래성이 음. 있다고 치면 그런 국민들의 그런 그 민심이 네. 그 파도가 돼서 지금 그 모래성을 아. 지금 막 이렇게 쓸어내리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모래성을 가지고 버티려고 네.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아, 그렇군요. 자, 불가능합니다. 그거.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다. 민심의 파도가 정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거를 확실히 짚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제 밤부터 또 원내에서 노텐도울에서 아마 네. 투쟁을 또 할 것 같은데. 로텐도울이 아니라 네, 어디서 합니까? 로텐도울은 시민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아, 그 대표님께서 어제 그러지 말고 예. 거기서 우리 그 전에도 천막하면서 이게 유튜브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다 같이 소통도 하라고 그 1층 본청 1층 계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옛날에 쳤던데 우리 초선 의원들이 네, 쳤었는데 네. 거기다가 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고생하시겠네요. 뭐 아닙니다. 그 정도 고생이요. 네. 예. 이렇게 투쟁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면서 또 이 한파도 이겨내겠다 이런 민주당 앞으로 행보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도 그러면 순번 짜서 언제 또 하시겠네요? 네, 상임위별로 해서 네. 저희도 정무위 때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때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 만나봤고요.